자, 한문반장 다혜가 인사해볼까요? 네, 7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결석한 친구 있나요? 모두 출석했네요. 혹시 교과서 없는 친구들 있으면 앞에 복사해둔 자료 있으니까 가져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각 조의 지킴이 친구들이 나와서 오늘 활동지도 가져가세요. 이번 4교시 끝나면 점심시간이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집중해봅시다. 자, 오늘은 168페이지에 유한한 인생을 즐김. 이 부분 새로 들어갈 차례죠? 마지막 단원이니까 유종의 미 거두기 위해 화이팅 해봅시다. 그래도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짚어봐야 할 것.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는지 기억하나요? 박지원의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의 일부분을 살펴봤죠? 책 이름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네, 맞아요. 열알기였어요. 동시에 대답하는 걸 보니 모두 잘 복습해 주었네요. 저번 시간 핵심이 되는 문장을 뽑아봤는데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신이 목자는 시청미심 이미 위지 병언 하리라. 귀와 눈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할수록 더욱 병폐가 된다. 라는 뜻이었죠? 어떤 의미인지 초성 채워서 다 같이 말해볼까요? 우리의 눈과 귀는 상황에 따라 같은 행위를 다르게 받아들인다. 그것은 착시이고 착오이다. 눈과 귀와 같은 감각기관이 오히려 바른 현실 인식을 방해하는 것이다. 아주 잘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 그림 봤을 거예요. 그때 유진이는 오리로 마이클은 토끼로 보인다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같은 그림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하는 착시가 발생하고 있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 게 참이라고 생각하는데 감각기관이 오히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체를 살피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저번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한 핵심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산문을 배워볼 건데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학습 목표를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글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글의 내용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서정적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다들 잘 읽었어요.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번 수업 내용과 관련된 간단한 영상을 같이 볼게요. 자, 맨 뒤에 앉은 승민이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이면 이제 영상 같이 볼게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즐기며 살자는 뜻의 신조어로 욜로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 욜로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건강 주스 카페를 운영하는 경민희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번듯한 은행을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좋은 동료들과 일하며 벌이도 괜찮았지만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주변의 만류에도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내가 20년 후에 저런 모습이겠구나를 생각을 했을 때 그분의 모습이 나빴던 건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낡은 문을 열면 초록 화분과 밝은 조명이 반깁니다. 지난해 2월 방 2개짜리 월세방에 들어온 이승훈 씨는 개인 돈 250여만 원을 들여 내부 공사를 벌였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나가야 하는 월세집이지만 하루라도 원하는 공간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으로 선뜻 방을 꾸몄습니다. 집은 이제 제가 모아서 산 제 집은 아니지만 머무는 동안은 이제 제 공간인 셈이잖아요. 그 공간을 이렇게 잘 가꿔서 살다 보면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바뀌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꿈을 찾거나 원룸이라도 멋지게 꾸미고 사는 삶의 방식은 후회 없이 인생을 즐긴다는 이른바 욜로 문화를 반영합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의 영어 약자로
최근 혼자 밥을 먹거나 여행하는 1인 소비 문화와 만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수가 오는 2045년까지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다들 영상 잘 봤죠? 우리 욜로라는 단어 다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영상에도 나왔듯이 You only live once의 약자로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이 정말 한 번뿐이고 유한하다면 그 순간을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욜로와 비슷한 삶의 태도를 한문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200의 춘야연 도리원서에서요. 어떤 부분에 이러한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지 한번 작품 읽으면서 살펴봅시다. 지금부터 들어갈 해석은 PPT에 적힌 해석 순서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를 달아서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필기하면서 집중해 보세요. 부천지자는 만물지 영려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천지자는 만물지 영려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문장 앞에서부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자 설명할게요. 첫 번째 글자 부는 지압이 부자인데 보통 문장 앞에 쓸 때는 무릇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요. 무릇은 대체로 일반적으로랑 통하는 말이에요. 천지는 만물이 생존하고 있는 삶의 공간인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자는 뭐뭐라는 것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이전에 설명한 거 기억하죠? 여기서도 사람이 아니고 명사 뒤에 붙어서 뭐뭐라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였답니다. 해석할 때는 천지라는 것은 보다 천지는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만물지 영려에서 거스를 역자는 여기서 맞이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려는 나그네를 의미해요. 그래서 영려라는 단어는 나그네를 맞는 곳이 돼서 여관이라는 뜻이 된답니다. 당시 200이 살던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가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200의 눈에 이 세상은 사람을 비롯해 모든 생명들이 그저 잠시 쉬었다 가는 여관처럼 보였을 거예요. 우리 아래 문장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랑 두 번째 글자인 광과 음은 각각 빛,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쓰일 때는 세월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백은 주로 길거나 큰 것을 의미하니까 백대는 오랜 세월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는 백대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마지막 글자는 손님 객자로 여기서는 윗줄에도 나온 나그네로 쓰였답니다. 그럼 무릇으로 시작하는 위의 문장부터 해석해 봅시다. 무릇 천지는 만물의 여관이요. 아래 문장 이어서 볼게요. 세월은 백대의 나그네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아직 이해 안 되거나 질문 있는 친구 있어요? 언제든 질문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부생 양몽하니 위환기아오 고인 병촉 야유는 양유이야 로다. 문장이 조금 기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부생 양몽하니 위환기아오 고인 병촉 야유는 양유이야 로다. 우선 제일 앞 이자는 접속사로 그러나 라는 뜻인 거 수업 열심히 따라와 주었으면 알 거예요. 앞에서부터 두 번째에 있는 글자는 뜨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더덥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 없으니까 가벼워지고 떠오른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약자는 우리 그동안 무슨 뜻이 있다고 배웠죠? 네, 맞아요. 지혜가 잘 대답해 주었네요. 뭐뭐와 같다, 만약, 어리다,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와 같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위환기하에서 환자는 즐기다, 기는 얼마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즐긴다 한들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래 문장도 같이 봅시다. 세 번째 글자 병은 잡다, 그 다음 촉자는 촛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양유 이하에서 양자는 원래 어질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참으로 라는 뜻의 부사로 쓰였어요. 써 있자는 이유, 까닭이라는 의미랍니다. 그럼 그러나로 시작하는 위의 문장부터 해석해 봅시다. 그러나 덧없는 인생은 꿈과 같으니 즐긴다 한들 얼마나 되겠는가. 아래 문장 이어서 볼게요. 옛사람이 촛불을 잡고 밤에 논 것은 참으로 까닭이 있었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 문장에서 작가는 인생을 부생에 비유해서 삶은 알 수 없는 운명에 의해 떠다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작가는 우리 조상들이 촛불을 들고 밤늦게까지 논일던 것은 짧은 삶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 것이니 정말 당연한 일이라며 공감을 하고 있어요. 다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황양 춘소와이 연경하고 대괴 가의 문장이라. 여기서 첫 번째 한자인 황은 하물며 라는 뜻이고 네 번째 글자 소는 부르다 라는 뜻이에요. 문법적인 요소도 한번 살펴볼까요? 써 있자, 바로 전 문장에서도 나왔었죠? 여기서는 까다 이유의 의미였던 앞과 달리 뭐뭐로써 라는 뜻이랍니다. 바로 옆 글자 연은 불 붙을 때 나는 연기라는 뜻인데 경자와 합해져서 아지랑이 낀 경치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래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괴할 때 괴는 큰 땅덩어리를 의미해서 대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가는 원래 거짓의 뜻인데 여기서는 빌려주다 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해석해 볼까요? 윗문장 우선 해볼게요. 하물며 화창한 봄은 아지랑이 낀 경치로 나를 부르고. 아래 문장 마저 해석해 봅시다. 대지는 문장을 나에게 빌려주었네. 잘했어요. 여기서 이백은 시를 짓고 읊는 것을 대지가 나에게 문장을 빌려주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빌려주다 라는 표현은 시를 짓는 능력 또한 작가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다음 문장 봅시다. 선생님이 문장이 길어서 끊어서 가져와 봤어요. 회도리지 방언하여 서천륜지 락사하니. 이 문장에서 어려울 만한 한자 뭐가 있을까요? 윗줄에서 방은 꽃답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옆에 글자 원은 동산이라는 거 다들 알죠? 아랫줄 한번 볼까요? 서천륜 지락사에서 서는 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천륜은 하늘이 맺어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형제 사이를 의미한답니다. 처음부터 이제 해석해 볼까요? 복숭아 나무와 오얏나무가 꽃다운 동산에 모여 형제 간의 즐거운 일을 펴니. 잘 따라줬네요. 다음 문장 봅시다. 이번 문장도 조금 기네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군계 준수하여 계위 해련 이언을 오인 연가는 독참 강락이로다. 군계 준수, 이 부분 한자 전부 생소한 친구들도 있죠. 군은 무리, 계는 계절이라는 뜻이 있는데 한문에서 막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인답니다. 그래서 군계는 여러 아우들을 의미해요. 준과 수는 모두 빼어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 준수는 뛰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외모가 준수하다 라는 말 많이 하죠. 그리고 계위해련에서 위는 그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여기서는 되다 라는 뜻으로 쓰였답니다.
해련은 중국 송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었던 사해련을 가리키는 말인데 시를 굉장히 잘 짓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래 문장 같이 봅시다. 오인영가에서 영은 읊다 라는 뜻이에요. 독자가 홀로라는 의미인 건 다들 알 테고 참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소연이가 잘 말해주었네. 부끄럽다 라는 뜻이에요. 그 옆에 강락은 윗줄에 나온 사해련의 친척으로 시인 사령운을 가리켜요. 사강락이라고도 불렸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강락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해석해 볼까요? 여러 아우들은 뛰어나서 모두 해련이 되었으나 나의 읊고 노래함은 홀로 강락에게 부끄럽다. 이 문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사해련처럼 시를 잘 지었는데 나 자신만 시를 잘 짓지 못하였다는 작가의 겸손한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다음 문장 봅시다. 이 문장도 길어서 선생님이 나눠봤어요. 유상미의 고담이 전청이라. 짧은 구절인데도 어려운 단어가 꽤 많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글자 유는 그윽하다 라는 뜻이고 그 옆에 있는 상은 흥취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그윽한 흥취가 되겠죠? 미할 때 이자는 원래 임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치다 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고담할 때 고는 높다로 잘 알고 있을 텐데 여기서는 고상하다 라는 뜻이에요. 전자는 더욱이라는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이제 해석해 볼까요? 그윽한 흥취는 그치지 않고 고상한 대화는 더욱 맑아져서. 네, 잘했어요. 다음 문장 볼까요? 개 경연이 좌화하며 비우상이 취월하니. 여기서 경연은 옷같이 아름다운 자리를 의미해요. 좌화는 꽃그늘에 앉아 라고 해석하면 문맥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아래 문장에서 비는 원래 날다 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돌리다 라는 뜻이에요. 우상은 신선술잔을 의미해요. 취월은 우리 달빛에 취하다 라고 해석해 봅시다. 처음부터 해볼까요? 옷 같은 자리를 펴고 꽃그늘에 앉아 신선 술잔을 돌리며 달빛에 취하니. 이렇게 함께 시를 읽고 술을 마시는 장면에서 술잔을 주고받는 모습은 잔치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거의 다 왔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부류가작이면 하신 아회리오. 여기서 먼저 살펴볼 글자는 가자로 아름답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작자는 동사로 짓다가 아니라 명사로 작품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어찌 하자는 우리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으면 다 알 거라고 믿어요. 다음 글자인 시는 펴다라는 뜻인데 우리 앞의 문장에서도 펴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공부해봤어요. 누구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네, 맞아요. 희지가 잘 대답해 주었네요. 펼 개자랑 펼 서자가 있었어요. 끝에 있는 아회는 고상할 아, 회포회 해서 고상한 회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해석해 볼까요? 좋은 작품이 있지 않다면 어찌 고상한 회포를 펴겠는가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봅시다. 여시불성이면 벌의 금곡주수하리라. 여시불성, 여자는 뜻이 3개나 있어요. 뭐뭐와 같다, 만약, 가다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만약으로 가정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만약 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벌의 금곡주수, 벌 준다고 해요. 금곡주수의 의자는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의지해서 벌하리라 금곡주수로 벌한다는 뜻이죠. 이제 금곡주수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금곡주수는 금곡의 술잔수를 의미해요.
진나라 때 석숭이라는 사람이 금고건을 짓고 잔치를 베풀어 시를 짓지 못하는 사람에게 벌주 3마리를 먹인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 금곡주수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벌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만약 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금국의 술잔수로 벌하리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춘향연 도리원서를 다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었죠? 글의 화자는 인생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죠? 그렇죠. 거대한 자연의 일부인 인생의 뭐에 대해? 유한함에 대해 말하며 지금을 뭐 하려는 자세? 즐기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었죠. 인생은 꿈처럼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삶에 대한 가치관, 태도를 배울 수 있었어요. 또 이러한 감정을 서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활동지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아까 활동지 다 받았죠? 혹시 못 받은 사람 있나요? 네, 다 받았네요. 그럼 활동지로 한번 가봅시다. 학습지 맨 앞장에 선생님이 시 하나와 노래 가사 하나를 준비해 봤어요. 예림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잘 읽어줬어요. 여러분, 가와 나의 화자의 태도가 서로 어떤가요?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른지 발표해 볼 사람 있나요? 네, 도영이가 발표해 주세요. 그렇죠. 가의 화자는 지하철을 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대인의 고달픈 삶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화자는 완전 다르죠. 내일은 없다고 하면서 오늘만 사는 것처럼 그 순간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운 춘향연 도리원서에 나타난 삶의 태도는 어디와 더 가깝나요? 네, 재현이가 답해볼까요? 나의 화자?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춘향연 도리원서의 화자는 인생의 유한함을 말하고 지금을 즐기자는 태도 때문에 가보다 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성향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춘향연 도리원서나 제심은 나처럼 정말 지금을 즐기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민혁이가 맞췄네요.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영상 하나 보여드렸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너는 단 한 번만 산다는 뜻인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따서 욜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불러요. 그걸 생각하면서 활동지 바로 다음 장으로 갑시다. 여러분 혹시 MBTI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와, 많이 알고 있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MBTI는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누어 분석하는 성격 유형 검사예요. 요즘에 MBTI가 많이 인기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자 MBTI를 준비해 봤어요. 아래에 나와 있는 각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에 따라 입장을 하나씩 정해 볼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집을 사려고 꾸준히 돈을 모았는데 여행 관련 브이로그를 보고 갑자기 유럽 여행이 가고 싶어졌다. 이때 아니야, 이건 집을 사기 위해 모은 돈이니까 꾹 참고 돈을 모을 거야 하면 집 가짜를 골라주시고 어, 나는 바로 비행기표 찾고 숙소 찾으며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하면 우리 본문에서 배웠던 여행할 때 쓰는 나그네 려자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해외에 놀러 갔는데 처음 보는 레저 스포츠가 있네? 조금 무서워 보이지만 너무 궁금해. 이런 상황에서 아니야, 난 무서우니까 눈으로만 볼래 하는 사람들은 관람하다, 유람하다 할 때 쓰는 볼람자를 에이,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해보고 가야지
바로 행동이 옮긴다면 갈 행자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내일이 중요한 시험인데 오늘 친한 친구가 유학 가서 송별 파티를 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친구야, 미안하지만 내가 중요한 시험이야. 우리 다음에 보자. 하면 시험 시자를 아니, 친구가 가는데 시험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 벗 우자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해서 저축하는 이유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내 미래도 내가 책임진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면 늙을 노자를 아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바로바로 사야지 하면 살 매자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질문들의 답을 고르면서 MBTI 검사를 해봅시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으면 아래 빈칸에 한자로 써주시고 그 아래 밑줄에다가 MBTI 결과를 토대로 자신을 한 줄로 소개해봅시다. 시간 5분 드릴게요. 시작! 아직 못한 사람 다 했네요. 이걸 검사하면 경우의 수가 16가지가 나와요. 유형별로 일일이는 우리 수업 시간상 다 못하니까 2명 정도만 자신의 한자 MBTI와 한 줄 소개 발표를 해볼까요? 자신의 MBTI 발표하고 싶은 사람? 네, 민정이가 발표해볼까요? 오, 가람시로군요. 혹시 민정이랑 같은 거 나온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와, 꽤 있네요. 다음은, 나는 완전 반대인데? 하는 친구 중에 발표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 네, 동혁이가 발표해주세요. 오, 여행 우매에 민정이랑 정반대로 나왔네요. 선생님은 민정이처럼 가람시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한 줄 소개는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한 줄 소개를 잘 만들었길 바래요. 자,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어떤 거 배웠죠? 그렇죠. 오늘 춘하연 도리원서를 배웠어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글은 정말 명문으로 유명하기도 해서 예전 수능 문제에도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능 기출문제하고 올해 EBS 수능 특강 교재에 소개된 춘하연 도리원서 관련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활동지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선생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지금부터 오늘 배운 걸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은 6분 드릴게요. 시작! 다 풀었나요? 아직 다 못 푼 사람 몇 명 있네요. 그러면 딱 1분만 더 드릴게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봅시다. 먼저 수능 특강 문제를 볼게요. 제시문은 우리 교과서 본문이랑 같으니까 바로 문제로 들어갑시다. 1번 기역에서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우리 바로바로 해석하면서 풀 수 있겠다 그죠? 기역은 양유이야. 참으로 까덕이 있었도다. 어질 양자가 참으로로 쓰인 거죠? 답이 벌써 나왔네요. 1번. 그래도 다른 선지들도 복습 차원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2번. 니은 보면 황양춘소 아이 연경. 해석 기억나는 사람? 그래 민석이. 그렇죠. 하물며 화창한 봄은 아지랑이 낀 경치로 나를 부르고죠. 여기서 황은 하물며 황, 니은 맞습니다. 다음 3번. 디귿을 보면 서천륜지 락사.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천륜 사이, 형제 사이에 좋은 일을 어떻게 한다? 편다. 그래서 디귿의 서자는 펴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 맞습니다. 다음 4번 리을을 보면 유상미이. 그 간 흥취는 뭐 하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 이미 이 자가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치다의 의미로 쓰인 거 계속 강조해 드렸죠? 4번도 맞습니다. 마지막 5번의 미음을 보면 고담전청.
이거 아까 쌤이 뜻이 특이하게 쓰였다고 강조한 부분이었죠? 여기서 전이 구를 전자가 아니고 뭐다? 그렇지. 더욱이라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2번 문제로 가봅시다. 2번. 가와 다의 풀이가 모두 옳은 것은 가와 다의 풀이를 물어보고 있네요. 가를 보면 이 부생양몽. 약에는 뜻이 여러 개 있었죠. 뭐뭐 있었죠? 승관이가 말해볼까요? 그렇죠. 뭐뭐와 같다, 만약, 어리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덧없는 인생은 꿈과 같다였죠? 그래서 약은 뭐뭐와 같다의 뜻이고요. 달을 한번 볼까요? 달을 보면 여시불성의 여자죠. 여자에는 무슨 뜻이 있었다고 했죠? 기범이가 말해봅시다. 그렇죠. 약자와 마찬가지로 뭐뭐와 같다, 만약의 뜻이 있고 또 가다의 뜻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만약 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으로 해석되니까 여기서 여자는 만약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같다와 만약인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 3번은 나의 의미를 묻고 있네요. 나는 위환기하, 즐긴다 한들 얼마나 되겠는가의 뜻이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걸 알기 위해 바로 앞문장을 봅시다. 부생양몽, 덧없는 인생이 꿈과 같으니 인생을 덧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즐길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였죠? 그렇죠. 인생의 유한함이었죠. 인간은 태어나고 언젠가는 죽어요. 그게 너무 짧아서 즐길 시간도 별로 없다는 의미죠. 따라서 답은 즐거움을 누릴 시간이 부족하다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수능 특강 문제는 다 풀어봤고 다 맞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을 텐데 너무 좌절하지 말아요. 인생은 실전입니다. 수능 기출 문제 한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수능 기출의 보기는 춘향연도리원서의 일부만 나와 있어서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번 봅시다. 기억에서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수능 특강 문제에도 풀이 물어보는 게 있었죠? 이렇게 한자 풀이가 중요하답니다. 기억은 거스를 역자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더라? 그래, 수만이. 그렇죠. 뒤에 나오는 한자와 연관지어서 잘 설명했죠? 뒤에 나오는 나그네 려자와 함께 해석해서 나그네를 맞이하다. 그래서 영려가 나그네를 맞이하는 여관의 의미로 쓰였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1번 맞이하다는 맞습니다. 2번 니은은 앞에 수능특강 문제풀이에서도 나왔듯이 약자는 같의 약자이고 본문에서도 꿈과 같으니 라고 해석되니까 2번도 맞습니다. 3번 이거는 아까 수능특강 문제에서 그대로 나왔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질 양자가 어질다가 아니고 참으로라는 부사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은 부를 소자죠. 봄이 나를 아지랑이 낀 경치로 부른다였죠. 여기서 부른다와 초대하다는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리을도 맞습니다. 그리고 5번 미음의 거짓 가짜는 수업 시간에 우리 배웠는데 뭐였죠? 그래 태연이. 그렇죠. 문장을 나에게 빌려주다였죠. 잘했어요.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네요. 기억. 시간을 나그네에 비유하였다. 비유했나요? 그렇죠. 그 문장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춘향연도리원서의 가장 첫 문장이었죠?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 광음이 세월이었죠. 세월은 백대를 지나는 나그네다. 여기서 세월을 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기억 맞습니다. 니은, 밤늦도록 노는 것을 경계하였다? 우리 뭐라고 배웠었죠? 고인 병촉 야유 양유이야.
옛사람들이 촛불을 잡고 밤에 논 것은 이유가 다 있었죠? 경계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니은은 틀린 말입니다. 디귿, 덧없는 인생에 대한 아쉬움이 엿보인다. 덧없는 인생을 뜻하는 게 뭐였죠? 네, 부생양몽. 덧없는 인생은 꿈과 같아서 위환기하, 즐긴다 한들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아쉬워하고 있었죠? 디귿 맞습니다. 리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은자의 삶을 동경하였다. 제시된 부분 그 어디에서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디귿이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진도는 이렇게 다 마쳤고 춘향연 도리원서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았죠? 맞아요. 인생의 유한함, 그리고 그것을 즐기려는 마음이죠. 우리가 춘향연 도리원서까지 해서 대단원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마무리 활동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춘향연 도리원서에서 배운 태도를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관한 주제를 2가지 정해봤어요. 1번, 무엇을 위해 우리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까? 2번, 우리가 이백처럼 인생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 2 주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자신의 의견을 써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행평가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충분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소개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방금 보여드린 수행평가를 포함한 대단원 마무리 활동을 할 거고 선생님이 간단한 쪽지 시험을 만들어 올 거예요. 그런데 성적에는 반영 안 되니까 부담은 없어요. 그래도 자신이 얼마만큼 공부가 되었는가 한번 체크해보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럼 4교시 듣느라 고생했고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다음 시간에 봐요.